근데 그거를 석세스 트립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랠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남편을 리크루팅 하고 싶으면 석세스 트립에 데려가라. 그래서 저는 그냥 석세스 트립에 데려갔거든요. 근데 진짜 석세스 트립 갔더니 180도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다음 트립을 가고 싶어 해. 그래서 도와줘요. 그냥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다음 트립을 가려면 날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보냈었고, 이때는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파트너 선생님하고 못 가도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달성해서 간 거여가지고. 그래서 원래 첫 석세스 트립이 제가 느끼기엔 더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근데 이번에 또 트립을 가니까 제가 느끼기엔 첫 석세스 트립이 아무 생각 없이 제일 편하게 놀 수 있는 트립이 아닌가? 스폰서 눈치 안 보고 파트너 사장님 없으니까 눈치 안 보고 없어 같이 가고 싶은데 없어요 파트너 사장님이 보통 처음 가면.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그냥 나 혼자 막 놀 수 있는. 그래서 원래 모를 때가 가장 편하잖아요. 반드시 석세스 트립에 달성하셔서 정말 미친 듯이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골드코스트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가 사업을 한 그 기간 중 절반이 임신 기간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힘들고 못 나간다 생각하면 그냥 미팅 못 나가는 거였고, 내가 뭔가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거는 진짜 가능해서 반드시 해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었어요. 실패도 성공도 결국엔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 나는 적어도 훗날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실패를 성공한 엄마가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저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진짜 격하게 공감하는 게 그때가 좋을 때야,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할 때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 코가 석자라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짜증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좋을 때였어요. 지금 막 짚고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아예 눈을 못 떼거든요. 이 가만히 누워서 울 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셋이나 키웠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황이 상황인지라 내가 그냥 지금 못한다 생각하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앞으로가 그냥 더 힘들겠다. 그럼 그냥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단 하자. 내가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의 두려움을 모르잖아요. 그냥 하자. 어차피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미루지 말지. 그래서 그냥 맨날 임신해서 다니면, 원래 임신해서 그 대본하러 다니면 제품 되게 많이 나가고 맛있는 거 되게 많이 차려주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데몬스트레이션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겼었고 임산부가 저희 팀에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약간 눈에 보였던 거죠. 저렇게 배가 불러서도 어디 돼요 나오세요 이게 됐어요. 되게 심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신 2개월 때 제가 이제 그 에메랄드 BA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입덧하면서 올라갔어요. 제가 20주까지 입덧을 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이 사실 더 힘들어요. 지금 키우는 게 입덧보다. 근데 이때 너무 힘들었는데 막 뉴스킨 얘기만 하면 입덧이 사라지고 막 이래서 정말 너무 재밌게 뉴스킨 사업 했었고, 제가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제 배불러서 6개월 때 올라갔었을 텐데 임산부 안 갔죠? 배불러서 올라갔었을 때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해내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나왔을 때 해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다이아몬드 타이틀로 올라갔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아 내가 나왔을 때 우리 아들이 적어도 나중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약간 제 나름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엄마가 다이아는 돼야지 최소. 그게 안 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한테.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요. 매번 생각했던 게 그냥 매 순간 후회할 선택은 제발 하지 말자. 내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했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2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미쳐서 했어요. 미쳐서.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했어요. 실제로 뉴스킨은. 저는 목표 설정을 하고 단 하루도 뉴스킨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뉴스킨의 미친년 소리는 매일매일 들어서 사실 크게 이제 놀랍지 않고 죽어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목표 설정이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Y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신랑이 진짜 벌만큼 벌어다 줬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그게 더 열받았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왜 자꾸 나한테 굳이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해? 내가 사는 건데. 머리를 뉴스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의 손해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나름 손해봤다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 순간순간마다 뉴스킨은 저한테 더 큰 것들을 해줬어요. 한의원 의사 선생님한테도 파워넥스 팔겠다는 소리 들어서 제가 한의원 못 간 적도 있었고, 뉴스킨 얘기가 시작되면 입덧도 사라지고 아프던 게 사라져서 그냥 저희 엄마가 넌 평생 뉴스킨 하면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좋아하는데 무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40년 경제 플랜을 4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라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이렇게 적당히 뉴스킨을 하면 뉴스킨을 40년 동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0년 경제 플랜을 4년으로 바꾸는 일? 그러면 내가 1년을 10년처럼 써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지? 나는 1년을 10년처럼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 40년 동안 뉴스킨 하겠네? 그럼 40년 동안 뉴스킨 할 거면 뉴스킨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뉴스킨을 내가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40년 경제 플랜 4년으로 단축시키는 거면 내가 그냥 미쳐야겠다. 4년만. 진짜 미쳐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출산하고 14일 이내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 셀카고 진짜 붓기 없는 얼굴을 SNS에서 보여주고 싶었고 진짜 SNS를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기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약간 재수 없었나 봐요. 그냥 좀 젊은데 그냥 뭐 겉모습 괜찮고 뭐 신랑도 나쁘게 돈 버는 것 같지 않은데 뉴스킨 한다고 좀 약간 그런 허세가 그 뉴스킨 안 한 사람들한테 보이잖아요. 막 갑자기 뭐 경제적인 자유가 생겼다 뭐 이런 거 막 써놓고 인스타 피드에다가 그 재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모든 엄마들에 대한 공감을 사게 돼요. 아이를 낳고도 이걸 유지할 줄은 몰랐어요가 포커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상황이 어떻든 왜냐면 똑같이 조리원에 가면 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서 뭐 우유 수유를 하고 엄마들 막 다 죽어가요. 근데 나 혼자 막 사모팩하고 나가가지고 얼굴 반짝반짝반짝하게 앉아서 우유 수유하고 있고 그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나만 웃고 있어 엄마는 다 안 웃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젊어서 그런가 보다 막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그래 상황이 어떻든 뭐 중요해. 나는 뉴스킨을 하고 있고 나는 제품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쓰고 있고 그럼 난 그냥 이거 하는 걸 올리는 거고 내 일상을 공유하면 되는 거고 그럼 뉴스킨이 공유될 거고 그냥 심플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마음먹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잘 때까지 시간이 계속 흘러갈 텐데 어차피 눈 떠서 일어났으니 그냥 일어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자. 최대한 아깝지 않게 쓰자. 그러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당겨지겠지.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독한 요소를 들으면서 30살에 출산한 지 100일 만에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를 달성합니다. 제가 이때 저는 벨로시티가 아니었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3개월 정도는 한 50일, 아기를 낳고 한 50일까지는 사실 나오지 못했어요. 겨울이었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 내 기준에 맥시멈 50일까지는 안 나가보자. 근데 50일 안 나가는 동안 파트너 사람들 다 저희 집으로 와서 미팅했어요. 깐난 애기 있는데. 근데 그땐 잠만 자니까 할 수 있어요 미팅을. 밥만 주면 잠만 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집에 와서 미팅을 했고 50일 때 그냥 50일 된 애기 데리고 저 여기 선릉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가 커서 50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래 좀 덜 들었어요. 약간 나쁜 엄마라는 소리 좀 덜 들은 것 같아요. 50일 때부터 데리고 나왔으니까. 근데 데리고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아이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싫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힘들었고 이곳에 와서 파트너 사장님들, 저희 팀 사장님들 보고 싶었고 저희 윈님도 너무 좋고 저희 그룹 팀도 너무 좋고 맨날 보고 싶으니까 그냥 나왔어요. 아기를 데리고. 그럼 나오면 다 예뻐해주고 그럼 내가 안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난 체력적으로 편하고 일석삼조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사업을 했었고 이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타이틀에 이게 왔었잖아요. 귀하는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뉴스킨 기회와 성공의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 얘기가 저한테 되게 가슴을 울렸었어요. 나 이제 조금 더 떳떳하게 뉴스킨을 말해도 괜찮은 건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괜히 혼자 그런 자부심 너무 컸었고 제가 이제 사업했었을 때 랠리에서 피닌즈
인증식 받았었을 텐데 그때 이원희를 데리고 올라갔었고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영상을 준비해 주셔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다리 힘이 풀려서 그때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울었었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나를 축하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평생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순간 가장 많이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내 아이한테 이런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제가 이번에 글로벌 컨벤션 무대에 올라가서 찍었었던 동영상이에요. 저는 2년 전에 이 무대에 반드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었고 그게 미쳐서 했었고 글로벌 컨벤션에서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신규 브랜드 앰버서더입니다. 무대 인증식에 어디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박 사건, 내가 저기로 올라가다니 미쳤다 진짜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냥 뭔가 밀레니얼인데 드레스 입고 올라가기 그냥 저 혼자 싫었어요. 그래서 라켈롤 복장 준비도 된다고 하길래 라켈롤 복장으로 올라갔고 어차피 나는 정말 개미만큼 보이기 때문에 날 못 찾을 거라 저런 모자를 쓰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올라가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아 내가 올라가면 무대에 올라가면 아 현명아 그동안 수고했어 너무 고생이 많았지 힘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 줄 알았거든요.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어 보상 받아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저 올라가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이거는 제 나름에 진짜 놀랐던 게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그 무대에 올라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좋기만 했어요. 나 여기 올라왔어 사진 찍고 행복하고 좋기만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 뭘 느꼈냐면 아무리 힘들었어도 기억 안 나는구나 이거. 그냥 달성하고 올라가면 끝이구나 이거 나 기억 못 하는구나. 나 진짜 힘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 그냥 마냥 좋아. 마냥 좋고 계속 쏘리 하면서 내려가래. 계속 밀어요. 무대에 뭐 시간을 안 줘요. 무대에 올라가서 뭐 사진을 찍을. 그래서 내가 한참 봤더니 한 진짜 그 2천만장자 사장님 정도 되니까 마이크 대고 이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진짜 2천만 장자 정도 되면 나를 쏘리 하면서 밀어보내지 않겠구나. 제가 이거를 그 타 그룹의 사장님이 저한테 가까이 있었다고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46초인가밖에 안 되던데요. 제가 이 무대를 쭈루룩 갔다가 내려온 게. 그래서 내가 이건 좀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아직 짬이 안 된다. 그냥 정말 미친 듯이 사업해야 되겠고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 결과물들을 이곳에서 받아야겠구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꿈을 꾸게 됐어요. 나 어차피 힘든 거 기억 안 나니까 그럼 또 뛰자. 어차피 이때 올라가면 나 힘든 거 또 기억 못 할 거니까. 그렇게 저는 2017년도에 정말 저희 그룹에서 몇 명 안 가가지고 맨날 그 사람하고 찍은 사진밖에 없었을 때 그때 글로벌 컨벤션을 갔다가 2019년도에는 저희가 45명이 글로벌 컨벤션을 갔어요. 진짜 많은 사장님들, 리더 사장님들 고생을 해주셨고 밀레니얼이라고 여행사 안 끼고 자유여행으로 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진짜 저희가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내가 2년 안에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 팀이 이렇게 컸고 이 안에서 내가 과연 이 팀이 없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저는 그냥 숫자로 봤어요. 레버러지라는 숫자로. 책으로 보지 않았고 그냥 숫자로 보게 됐었어요. 저한테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냥 저한테 새로운 목표가 하나 더 생겼던 게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게 해줄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키우진 않겠지만 적어도 너가 원하고 경험하는 것들에 돈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게 해줄게. 그게 저의 목표가 되었어요. 이 또한 미쳐서 저는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집중하고 정말 많이 집중했어요. 그냥 뉴스킨밖에 모르는 여자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게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힘들 때 가장 많이 저한테 에너지를 줬었던 단어예요. 어차피 지금 내가 못하는 건 못해. 근데 그거 자꾸 씨름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제가 사장님들마다 다 강점이 있으실 거거든요. 강점혁명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점혁명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제가 최고 직급을 달성하고 강점혁명을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뉴스킨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뛰지라는 거를 제가 2년 만에 책임감이라는 걸로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점혁명했더니 1번의 책임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돌아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 저는 책임감 때문에 뉴스킨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책임감 하나로 뛰었고 나한테 진짜 온 소중한 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내 소중한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나의 팀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간도 단축시켜줘야지. 나만 단축시키면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양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무조건 땡겨주자. 나의 시간을 땡긴 만큼 그들의 시간도 땡겨주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뛰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가족 사업이었고 가족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끌어주는 거에 대한 포커스, 백상호 강의장에 계신 사장님들 보면서 멀다고 느낄까봐, 내 일이 아니라고 느낄까봐 가장 가까이 있는 언니가 먼저 뛰어갈게, 내가 먼저 해볼게, 해보고 진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겠지만 도와줄게, 대신 내가 먼저 보여줄게. 사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사업을 했었고 파트너 사장님들도 제가 이 마음으로 뛴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책임감이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빨리 해야겠네요. 사랑하자. 4번째예요. 저는 이 마음으로 사업을 했어요. 진짜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정말 때려버리고 싶고 정말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데 사랑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너무 힘들었었고 이거를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담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사랑해야겠다. 내가 가짜로 사랑하지 않는지, 내 목표 설정을 위한 수단으로 내 파트너 사장님들 생각하지 않는지 이거 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뉴스킨은 일반 그냥 돈으로 살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를 전 사업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5번째는 기본을 하자예요. 뉴스킨의 본질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우투가 아닌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소통이 있으면 100% 리크루팅 돼요. 기본을 다하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인데 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뉴스킨 안에서도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있고요. 다시 95%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뉴스킨 너무 좋은 사업이고 괜찮은 사업이지만 다 성공하진 않아요. 성공에 대한 매뉴얼을 완벽하게 가지고 뛰시는 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심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적이지 않은데 인간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저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6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벨로시티로 바뀌고 핵심은 진짜 레버러지예요. 주도적으로 본인의 그룹을 키울 수 있게끔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돼요. 내가 다 해주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6대도 1대처럼 선순환이라는 게 본의 아니게 1대 파트너한테 애정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직대로 뛰고 내가 직대로 리크루팅 했으니까. 근데 레버러지를 진짜 제가 실감한다고 느꼈을 때 6대 파트너가 저를 불편해하지 않는 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4대, 5대, 6대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었을 때 내가 강의장이나 예를 들어 미팅을 할 때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외에는 인간적인 사람이어야겠다. 내가 리더 이외에도 친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 내가 이들을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내 울타리 안에서 모두 다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주도적으로 리더들을 발굴해내기 시작했고 그 리더들한테 책임감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진짜 제대로 된 마인드를 보이고 그 마인드를 보였을 때 진짜 오른팔에 나와 똑같은 나보다 더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7번째는 빠지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가 뉴스킨 사업해서 처음에 먹었던 건데 지금은 안 해도 먹을 거야. 그만큼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고 제품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저는 180도나 갈바닉 TR19으로 진짜 놀라운 제품력 되는 사업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저는 정말 여드름 피부였어요. 이거 끌까요? 저는 되게 심한 여드름 피부였었고 이거는 뉴스킨 제품 아예 쓰기 전에 제 얼굴형 팔자주름하고 투턱 되게 심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앞에서 보고 있는 게 더 괜찮으시죠? 이랬던 얼굴이 뉴스킨 제품을 쓰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품을 써서 안 바뀌면 제품을 내가 제대로 안 썼구나라고 반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제품이 이렇게 바뀌어서
저는 저한테 맨 처음에 제품을 물어봤던 분들한테 별다른 데몬스트레이션 없이도 제품이 들어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제가 그냥 임상이었었거든요. 저는 이때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코가 되게 작아졌잖아요. 그쵸? 근데 놀랍게도 이때도 수술을 한 코고 이때도 수술을 한 코인데 이때는 코가 수술을 안 한 코 같죠? 저는 진짜 갈바닉에 완전 맹신하고 제품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갈바닉을 하면 턱이 날아간다고 저는 정말 졸려도 자다 일어나서도 갈바닉을 할 정도로 제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품력을 완벽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갈바닉을 소개해줬을 때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언니 어차피 나중에 돌고 돌아서 갈바닉을 사게 될 텐데 지금 안 사면 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서 그냥 지금 사세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제품에 대한 확신. 그래서 어차피 다 해보고 이것저것 와서 돈 쓸 건데 빨리 조금 쓰고 더 빨리 예뻐지세요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현경 씨가 그 정도로 얘기하면이라는 거에 대한 제품이 진짜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매장 관리 열심히 했어요. 뭐 타협하지 않고 매장 관리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TR19도 사실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TR19 되게 날씬한 사람은 안 먹어도 되지 않냐. 드셔보세요. 놀랍게도 라인이 정말 예뻐지고 저보다 날씬한 분들이 계시면 안 드셔도 되는데 제가 진짜 마른 체형인데도 저는 TR19으로 정말 효과를 많이 받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바디로 증명해 보인 정말 유일한 제품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픈했잖아요. TR19 오픈하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곡물맛 쉐이크가 아직 안 나왔는데 곡물맛 쉐이크를 사기 위해서 TR19을 어차피 결제할까?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제품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진짜 크거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원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해요. 제품력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제품도 너무나 좋아하고 뉴스킨 사업의 비전이 돈이 되는 것도 알겠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였냐면 밀레니얼이었었어요. 앞으로 유입될 80% 이상이 다 밀레니얼 사장님들이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밀레니얼은 의식주에 대한 고충으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안 하세요 사장님? 왜 안 간절하세요? 이렇게 얘기도 안 간절해요. 왜냐면 밥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고 그리고 옷 입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그리고 밥값이랑 커피값을 비슷하게 쓰는데 크게 불편한 걸 모르는 시대가 저의 세대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간절하지 않으세요? 뭐 왜 안 뛰세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커피를 마시러 가요. 밀레니얼은.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포커스로 밀레니얼들을 리크루팅 하시게 되면 떠나가요. 저도 많이 보내봤어요. 저는 밀레니얼인데 제 나름의 간절함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밀레니얼한테 대체 어떻게 내가 포커스로 뉴스킨 사업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저의 팀은 정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밀레니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Y를 찾으려고 하면 여기 오면 맨날 물어보세요. 꿈이 뭐예요? Y가 뭐예요? 선생님 왜 그렇게 뛰세요? Y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Y가 있으신 분, 진짜 너무 자신 있게 그냥 손 번쩍 들 수 있으신 분 하면 생각보다 주춤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왜 그랬냐면 Y만 얘기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강력한 Y가 없는데 왜 자꾸 뉴스킨에서 Y를 찾으라고 하지? 진짜 미치겠네. 근데 Y는 분명히 뉴스킨 사업에 엄청난 에너지를 주어요. 근데 Y만 찾다가 사업을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Y를 계속 찾아요. 나 Y를 찾을 때까지 계속 그 워밍업만 하시는 거예요. 불을 안 붙이고. 근데 이게 제가 나 Y를 찾으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어서 제가 마인드를 바꿨어요. 나 더 이상 Y만 찾다가 이러다가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 진짜 내 삶을 바꿀 아이템이라는 명확한 포커스를 한번 집어보자. 내가 여태까지 그 수많은 것들로 돈을 벌었을 때 이걸로 돈을 벌어도 잘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내가 삶에서 하고 있었을 때 뉴스킨에서 주는 아이템은 내가 이 아이템을 내 걸로 만든 이상 내가 잘 못 살긴 힘들겠다.
그런 아이템을 완벽하게 코드를 잡자라고 생각했었던 게 저한테 루비스파 그리고 갈바닉이었어요. 저한테 루비스파를 아이템으로 완벽히 인식시켜줬던 건 2년 전 글로벌 컨벤션이었어요. 루비스파가 처음 나왔었을 때. 그때 저는 루비스파 처음 나왔을 때 다른 거에서 비전 못 봤고요. 거기에 있는 다른 글로벌 사장님들이 루비스파를 진짜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결제를 해가시는 걸 보고 그때 비전을 봤어요. 한국에 와서 루비스파를 못 팔면 나는 진짜 죽어야지.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크게 가치를 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인데 왜 나는 루비스파를 가지고 이 좋은 걸 보여주면서 손을 떨고 있지? 내가 왜 자꾸 판다는 것 때문에 마음을 불편해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저는 2년 전에 글로벌 컨벤션 갔다 와서 완전 뚜껑 열렸어요. 그래서 중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사가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놀랄 정도로 많이 사가셨고 포인트 나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제품만 달라 그래서 목걸이 막 가져가고 그러셨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거 루비스파 내가 미쳐야겠다. 이거 나 이 삶을 바꿀 아이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루비스파에 완벽하게 포커스 집중해서 진짜 루비스파만 보면 제 눈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루비스파를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백에 사람 만나면 보통 인트로도 하고 좀 STP도 풀고 마스 살짝 풀다가 사업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언니 이거 진짜 대박인데 한번 받아봐 하고 손등을 바로 잡아서 바로 문질렀어요. 근데 그 사전에 그게 이 갭이 없으면 그 다음에 민망함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시면서 못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확신에 미쳐 있으면 야 이게 뭔데? 이렇게 돼요. 이게 대체 뭔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약간 그 애플 아이폰하고 진짜 비슷하다고 느낀 게 이번에 애플 11 그 프로 지금 나와가지고 눈 3개 달린 그 아이폰을 사려고 막 지금 예약 거신 분 있으시죠 여기.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나오기도 전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게 사람들이 139만 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거를 예약을 걸거든요. 근데 루비스파 20만 원짜리인데 내가 이걸 전달을 못하면 이건 그냥 내 확신의 하자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그리고 저는 갈바닉은 제 얼굴에 대한 변화를 보고 확신을 가졌었기 때문에 아 나는 내 얼굴을 이렇게 바뀌고 내가 양악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걸 전달을 안 해주면 나 진짜 나쁜 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예뻐지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이거 안 알려주면 나 진짜 나쁜 년이다. 그래서 정말 그 확신으로 제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차피 나는 이 아이템으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템에 미치지 않으면 나한테는 이 제품을 구매하진 않겠다 적어도. 그러면 다른 뉴스킨한테 기회가 가겠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진짜 집중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 선생님 그럼 제품이 좋은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대체 어떠한 원동력으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켰냐, 어떻게 사업을 했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7가지거든요. 제 나름의 식대로 풀어드릴 텐데 제가 첫 번째 제일 먼저 가졌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주인의식이에요. 저는 내 사업을 해봤었잖아요. 내 사업을 했었을 때 팩스 번호 하나까지도 다 외워야 되는 그 부담감이 정말 컸어요. 이거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아세요? 팩스 번호 진짜 안 외워지거든요. 팩스 번호부터 시작해서 로고, 디자인, 간판 어디에 위치할지 그 고객한테 나가는 봉투의 어느 위치에 전화번호와 내 명함을 넣을지까지도 진짜 세세하게 0.01mm를 막 포토샵으로 움직여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그런 고민을 안 시켜요. 마케팅만 시켜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제품 프로모션 나오는 거 놓치고 나중에 공지방에 올라오면 알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해요. 내 사업인데 내 건데 내가 하는 건데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지면 그 뉴스킨 사업은 계속 뒤에서 하시게 돼요. 내가 먼저 앞에서 끌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뭐 9시, 오늘도 있었어요. 오늘 9시 40분에 세종대 대형원 티켓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9시 40분에 예를 들어서 티켓팅이 있으면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알고 있게끔 포스터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업인데 내 건데 내가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포커스. 잘 안 되시면 그냥 모든 미팅에다가 그냥 이름을 앞에다 붙여서 적으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김연경의 랠리에 김연경이 안 갈 수 없고 김연경의 그룹 미팅에 김연경이 빠질 수 없어요. 김연경이 그룹 미팅을 열면 적어도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 켜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너무 좋은 마케팅 도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자꾸 간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업하다가는 자영업을 하는 게 차라리 주인의식이 더 있겠다 라는 생각 많이 했었고 이걸 갖기가 참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가지려고 앞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이어리. 내 거 하면서 계산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이거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거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계산하는 걸 진짜 못하는데 그게 뉴스킬에 와서 정말 좋은 에너지가 됐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만큼 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돌아오는 걸 자꾸 계산하게 되면 뉴스킬은 계산 공식이 안 맞는 사업이더라고요. 왜냐면 소득을 레버러지로 줘요. 근데 계산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상상하고 있는 계산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 사업을 하는데 뭐 이러쿵 저러쿵에 대한 투덜거림이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 부분은 꺼내지 않으신다면 훨씬 더 사업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회사의 로드맵대로라는 포커스거든요. 저는 스포너 사장님한테 로드맵 미팅을 받고 사업 설명을 듣고 이랬을 때 아주 100%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거 해보지 않았는데? 잘 모르는데 일단 할게요 하면서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되게 많이 힘이 됐던 게 잘 모르겠으니까 이 비즈니스 처음 하는 거니까 무엇에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늠이 없는 거예요. 알려준다고 해도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스폰서님이 끌어주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도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잘 모르니까 그냥 회사의 로드맵이 내 로드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뛰었어요. 내가 석세스 트립을 도전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도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다음 석세스 트립을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전에 들어와서 석세스 트립을 준비한 사람과 오늘 들어온 사람과 1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했으니까 저 사람이 더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로드맵 밀려요. 이거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가야 된다. 근데 오늘 나는 신입사원이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이번 워크숍은 안 가겠대. 이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심플해요. 근데 저는 지금 들어와서 1년 전에 석세스 트립을 준비했던 사람보다는 너무 진부하고 늦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러면 다음 트립을 준비할게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다음 트립을 달성하면 너무 감사한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보통 다음 트립을 달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사의 로드맵을 딱 봤었을 때 2월달에 뉴페스타 윈터야. 내가 주기되는 밤에도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4월에 방콕 트립이야. 내가 진짜 이게 도전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 그러니까 끝난 시점이 아니라면 나 그냥 한 달부터 두 달부터 미쳐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로드맵에 완벽한 포커스를 딱 잡고 있으면 뒤로 밀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계산해서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다 성인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확한 방향을 회사에서 제시해주면 그냥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한다가 그룹 미팅이나 미팅 랠리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한다는 저희 그거 있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니까 뉴페스타도 마찬가지고 석세스 트립도 마찬가지고 그 맨 처음에 6개월 동안 원래 스타 포텐셜 스쿨이었던 거 빌드 스쿨이요. 그 빌드 스쿨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빌드 스쿨에 가면 석세스 트립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확률을 높이는 일의 루트를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그냥 단순히 출근하는 미팅이 아니라 석세스 트립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석세스 트립에 도전하지 않으시면 자꾸 딜레이 돼요. 아마 백사원 강의장이나 강의장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얘기를 보면 트립을 절대 빠지지 않았다. 1년에 한 번 가는 트립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도전하시고 반드시 달성해보세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임시 8개월 됐었을 때 이 윈터에서 실제로 정말 배불러서 하루 종일 놀았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지 임신 8개월에 임산부인데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돼? 라고 생각했으면 전 못 갔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설정이에요. 되게 어렵지만 매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꾼다. 목표를 바꾸지 말고 행동을 바꿔라. 이거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배불러 있었던 시간이 뉴스킨 사업의 절반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매번 수정하면 이 목표는 내가 내 생안에 달성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바꿨고 본인 스스로와 타협하지 말 것. 타협도 습관이다. 매번 목표를 뒤로 늦추시다 보면 다음 달 목표를 늦추고 그 다음 달 목표를 늦추는 거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늦추시면 안 돼요.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달에 어떻게든 끝내봐야지 자꾸 하루 이틀이 늦춰지면 계속해서 딜레이가 돼요. 그것도 왜냐면 습관이 되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로 2017년 5월 1일자, 2016년 12월 1일자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 사업자가 됐었고 2017년 5월 1일자에 아시겠지만 저의 둘째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저보다 먼저 전업을 하면서 저는 강제 골드가 돼요. 강제 골드가 됐어요. 그 강제 골드가 되고 나서 저는 딱 2년 동안 제 사업을 다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사업에 집중한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10개월을 배가 불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못한다고 했으면 그냥 아마 못했을 거예요.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설정하고 달렸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저의 석세스 트립 골드코스트였었어요. 내년 4월에 골드코스트에 가야 되니까 미리 시간을 빼놓으라고 했어요. 제 신랑한테. 웨딩이 가장 바쁜 시즌 4월에. 제 신랑이 제 귀등으로 들었고 못 갈 거라고 생각했고 달성이 돼도 약간 안 간다는 마인드 있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신랑한테 세뇌할 정도로 골드코스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해 4월에 골드코스트에 데려갔거든요. 그때 저는 목표를 진짜 지르고 될 때까지 했어요. 아마 이때가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사업하면서 가장 심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진짜 대체 사업을 할 수 있나라는 고민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EVP, 루비 타이틀을 달성할 때였거든요. 저는 루비가 왜 가장 중요한 직급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너무나 뼛속 깊이 알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가 반드시 루비를 달성해서 석세스 트립을 반드시 가겠다. 이거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고는 정말 미저리처럼 얘기를 했었고 1년 뒤에 이곳에 데려갔었을 때 제 신랑이 사실은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어요. 제가 인사 먼저 다시 드릴게요. 저는 윈윈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연경입니다. 김래진아 사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오전에 열정 있게 에너지를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6호를 지나가다만 봤지 이 안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끌어올려 드릴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려 드릴 수 있도록 리액션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뿜어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벨로시티 성장 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부제를 30대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주제로 적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벨로시티가 나왔을 때 벨로시티로 바로 바꿨어요. 저한테는 벨로시티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벨로시티로 성장을 했었을 때 저한테 진짜 진정한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 나이는 지금 30이에요.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아서 놀라신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었고 감사하게도 지금 이 얼굴을 갖고 있는데 이제 에이즈락을 만났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 얼굴일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었던 30대, 제가 생각했었던 40대 생각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로 그런 삶을 어쩌면 살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 전개 부분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마이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제 강의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제가 실제로 20대 초반에 이제 경제활동을 뭔가 할 수 있었을 때부터 그냥 했었던 다양한 직업군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 저는 주말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러 이제 매일 아침 출근을 하셨고, 저는 돈을 벌지 않으면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사실 물불 안 가리고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저는 뭐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뭐 크게 이게 뭐 불편하고 뭐 이게 뭐 창피하고 뭐 이런 생각 했었던 적 없었고, 그냥 재밌었어요. 손에 있는 거 빨리 다 돌리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고깃집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자들이 좀 하기 어렵고 힘든 것들도 그냥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왜냐면 이때 아니면 내가 불판을 갈아볼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었었고, 저는 그냥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되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보시면 크게 연관성은 없어요. 꼭 했던 일을 연결해서 하거나 이런 연관성은 없었고, 여러 가지 일을 체험해보고 저한테 맞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20대가 되자마자 모델 제안을 제가 받았었고, 뭐 피팅 모델이나 또는 이제 무대 런웨이에 서는 모델 일을 하면서도 또 새로운 방향으로 돈을 벌어보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세 자매 중에 큰 언니예요. 잘 보이시나요, PPT? 세 자매 중에 가장 큰 언니인데, 저희 세 자매는 모두 다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막내 동생, 그리고 둘째 동생까지 다 모두 다 저희는 자매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살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던 큰 언니였었고요. 여기 있는 둘째 동생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22살에 뉴스킨을 만났어요. 아주 열정적인 두 언니들을 통해서 뉴스킨을 만났고, 저희 지금 세 자매가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셋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DNA가 다르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성향도 정말 다르고 성격도 정말 달라요. 심지어 좋아하는 것도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둘째 동생은 공부만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공부 잘했어요. 되게 굉장히 똑똑했고 잘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내가 지금은 사이가 굉장히 좋고 가까이 지내지만 나중에 커서는 같은 일을 해서 계속 얼굴을 같이 볼 일은 없겠다라는 거를 그냥 크면서 자연스럽게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시작했었던 저의 첫 번째 꿈엔 모델이라는 일을 했었을 때는, 저는 보여지는 직업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를 실전으로 느꼈어요. 보여졌을 때는 너무나 멋있고 괜찮은 직업군이었지만 나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프로듀스 101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마냥 즐겁게만 보진 않았던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20살 때 콜드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 프로필에 있는 그 종이 있어요. A4 용지 한 반 정도 사이즈의 종이를 들고 청담동에 있는 이런 그 패션의 거리 있잖아요. 그쪽에 브랜드에 가서 제 프로필을 막 돌려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 저를 픽해주면 무대에 세워줘요. 그래서 실제로 모델 같은 경우는 투잡을 가르치거든요. 아카데미에서. 왜냐하면 선택당해지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다른 방향의 약간 돈에 대한 것도 알게 됐었고, 내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쓸모가 없으면 돈을 못 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모델 일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고, 내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도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를 생각했었을 때, 이 모델 일에서 투잡을 생각을 했었을 때가
제 나름의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웨딩 플래너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문직이었고 아기를 낳고 다시 돌아와도 할 수 있었고 그 전문직은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사실은 그냥 밥 먹고 살기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영업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었고 몰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으로 그냥 바로 뛰어들게 됐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결혼 준비를 앞둔 신랑 신부에 대한 타겟만 웨딩 플래너가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수요가 적고 많음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많은 사람들을 결혼을 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도와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 원래 영업이라는 게 한 만큼 돈을 벌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도 진짜 열심히 하면서도 계약을 한다는 거에 대한 목적보다는 저한테 신부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면 진짜 뚱뚱한 신부님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오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웨딩일을 했었을 때도 그냥 사비를 털어가면서 예쁜 웨딩 부케를 준비해드리고 좋은 선물들을 해드리고 하면서 저는 나는 웨딩이 진짜 천직이다. 나는 사람을 좋아해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웨딩 일을 했었고 제가 모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 웨딩 플래너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7년 가까이를 저는 그냥 나는 여기다가 뼈를 묻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26살 때 결혼이라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한번 오게 되고 제 신랑은 지금도 있어요. 청담동에 아비가일이라는 웨딩 드레스샵을 하고 있어요. 무려 20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고 혹시 몰라요? 이곳에 계신 어떤 분이 그곳에서 드레스를 입으셨는지도. 진짜 있으세요? 정말요? 웨딩 하셨었구나. 그렇구나. 진짜 되게 정말 유명한 드레스샵에 유명한 샵에 청담동에 이제 대표이사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직장인이었고 신랑은 자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 나름의 자영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직장인을 해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겠구나를 저는 본의 아니게 가장 가까운 남자친구, 그때 당시 남자친구한테 배우게 되거든요. 제가 뉴스킨에 왔었을 때 보고 가장 많이 충격받았었던 이 경제 4사분면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다 2사분면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일 같았어요. 단 하나도 S사분면에 없었고 그리고 B사분면에 없었고 저는 그 와중에 내가 좀 괜찮은 직업군을 선택해서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게 웨딩 컨설팅에 대한 오픈이었었어요. 그게 S사분면이라는 건 이곳에 와서 저는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자영업이라는 게 어떤가요? 사회적이나 환경적인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불안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영업의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접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뿌려놓은 게 많아서 접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끌고 가느라 빚더미 안고 끌고 가느라 자존심 프라이드 지키느라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뉴스킨이 B사분면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꼬시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7년을 웨딩 일을 하고 내가 있는 돈 다 모아서 자영업을 오픈해서 이제 겨우겨우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S사분면이라고? 이거에 대한 게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95%의 내가 삶을 살았고 이곳에 있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요. 근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나는 내가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했고 잘 벌고 있다고 생각했고 여자로서 괜찮은 직업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었을 때.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이라는 걸 알았었을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말고 내가 이곳에 지금 피바다 속에 있구나라는 걸 실제로 느꼈었을 때 그때가 가장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루오션으로 넘어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저는 27살에 뉴스킨을 만났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우리 연예인 강영웅 사장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영웅 사장님하고 저는 되게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어요. 원래 수트 브랜드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웨딩 일을 했었고 서로 고객도 도와주고 서로 고객을 보내주기도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쉐어링 보너스가 있었어요. 저희 사이에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책을 많이 읽고 가장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싶은 사람이고 커피라도 한잔 하려고 연락을 하면 서핑
서핑하러 양양에 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을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그냥 돈을 많이 쓰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려고 돈을 버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고, 그랬던 영웅 사장님이 갑자기 뉴스킨을 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의심이 됐다라기보다 대체 뉴스킨을 왜 하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자영업을 시작한 바로 직후였었어요. 그래서 겨를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무언가를 내가 지금 뭔가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다시 알아보고, 왜냐면 이미 다 쏟아 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야 되거든요. 돈을 여기 다 부어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그냥 좋은 제품, 그리고 나를 바꿔주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세 자매가 다 뉴스킨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영웅 사장님한테 사업 설명에 초대를 받고 맨 처음 들으러 왔던 세미나는 놀랍게도 유스스펜 3 세미나였어요. 50분 내내 유스스펜 3 얘기만 하는. 근데 저는 나가면서 진짜 제가 그때 유스스펜 LTO 때 이게 진짜면 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온 가족이 유스스펜 3를 다 먹으면서 LOI를 시작했거든요. LOI 시작과 동시에 같이 거의 통과가 됐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제품을 너무 많이 써서. 근데 그때 저는 제품 세미나를 듣고 사업 설명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을 때 좋은지 안 좋은 거는 내가 먹어보고 써보고 판단해서 오케이 됐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는 거고, 이미 좋은 거 검증된 거고, 내가 진짜 괜찮은 사업인 걸 알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둘째 동생이었었어요. 둘째 동생이 진짜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를 23살에 진짜 바로 합격해요. 대학교로 졸업하기도 전에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제 동생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서 그 백사부 강의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업 설명하는 거, 그걸 제가 둘째 동생한테 했어요.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너 거기 있으면 부자가 못 돼. 95% 삶에서 우리 나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똑똑한 제 동생은 언니가 무언가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놀랍죠? 제가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베이스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한테 엄한 걸 전달하지 않을 거라는 서로 간의 확신이 있었고 가족 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여태까지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았고 진짜 사랑하는 우리 언니가 나한테 감히 다단계를 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알아보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95%의 삶을 너무 빨리 깨달아버린 저의 둘째 동생은 저보다 더 먼저 전업을 합니다. 저는 그때 파트너가 스폰서링을 하면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거를 이때 다 느꼈어요. 매일같이 모닝스쿨을 듣고 와서 제 동생이 이제 제가 결혼을 먼저 했고 동생이 결혼하지 않았었을 때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쪽방 그 방 하나에서 혼자 살면서 그때 매일같이 모닝스쿨 들으러 다니고 정말 열심히 시스템 듣고 했거든요. 시스템 듣고만 들어오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언니 그렇게 하면 묘비 못 가.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시스템 보고. 진짜 그랬어요. 너무나 똑똑한 둘째 동생은 저한테 보상 플랜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돈 어떻게 버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유튜브 보고 공부하라고 그랬었어요. 알려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돈 안 받아봤고 뉴스킨에서 고작 받아본 거라고는 뭐 2만 얼마 정도 되는데 이걸로 비전을 설명하기에는 저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왜 전업을 했었냐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이 보상 진짜야? 진짜일걸? 안 받아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언니 이거 진짜면 나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산 거 이거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어. 이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저는 사실 거기서 비전을 봤어요. 세미나에서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똑똑한 내 동생이 6개월 만에 끝내는 일이라고 했으면 보상은 검증 끝났고 비전만 보고 난 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심플했기 때문에 보고 온 비전을 아침마다 저한테 전달해줬잖아요. 독설로.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업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나만 하면 되겠다라는 가슴속에 어느 한 곳에 분명히 확신이 있었고 아주 열정적인 큰언니와 똑똑한 둘째 언니가 맨날 만나서 셋째 리크루팅이야. 막내 일로 와봐 앉아봐. 그럼 맨날 리크루팅을 했었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데 언니가 다 해봤는데 너 22살에서 뉴스킨 사업 시작하면 20대 100만 장자 될 수 있어. 매일같이 주입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있어요. 막내 동생은. 전 너무 열정적이고 둘째 너무 똑똑해. 어디 가서 조언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장인도 해보고 자영업도 해본 큰언니, 공기업에 들어갔는데 공기업 때려치고 나온 둘째 언니. 이 도망갈 틈마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저희가 가족여행 가서 7일 내내 뉴스킨 얘기만 해가지고 결국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세미나를 듣겠다고 도장을 데리고 와서 들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건요, 선생님. 저는 뉴스킨이 진짜 시스템만으로도 성공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게 22살짜리 동생이 올해 4월에 저랑 같이 마카오 트립 갔다 왔거든요. 저는 22살짜리 동생의 주변에 루미스파를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이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20만 원짜리 루미스파를 쿨하게 결제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디바도 왜 비누를 13,000원 주고 사야 되냐 이런 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되게 많이 놀랐었어요. 아, 이 아이가 진짜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내가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고를 떠나서 진짜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느꼈거든요. 근데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시스템 안에서 배워서 1대에 50대 그 파트너 사장님이 계세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배워서 할 수 있는 공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를 저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두 이 세 자매가 다 뉴스킨을 하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심지어 지금 사업자세요. 아주 열심히 시스템에 나오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랠리라든지 이번에 글로벌 컨벤션도 같이 다녀오셨고요. 세 자매가 하는 뉴스킨 사업을 굉장히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열심히 제품을 쓰면서 사업자를 돌려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아프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항상 제가 전화하면 맨날 죽는 소리였고 누가 봐도 누워있는 목소리였어요. 항상. 근데 글로벌 컨벤션에서 20, 30대의 진짜 밀레니얼들과 여행하느라 정말 일정이 빡빡해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갔다 와서 힘들다 얘기는 하셨지만 그 일정을 다 무사히 소화해냈던 건